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희훈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2% 넘는 강세를 보였지만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IT 업종들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박원재 위원님, 김광만 전문위원님, 김선윤 전문위원님까지 대기 중이십니다.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역시나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이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까지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금일 시장의 출발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뉴욕 증시가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 근데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에요. 사실 확진자 수가 계속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잠깐 좀 화면을 보시게 되면 국가 주간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 미국 쪽이에요. 이 가장 위에 있는 부분들이 미국 쪽인데, 이 미국 쪽에 있어서 이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좀 불안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완만하게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변동성이 좀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좀 상승했던 부분들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죠. 사실 치료제가 나온다라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 따라서 등락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사망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좀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확진자에 대한 수보다는 사망자 수 증가,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나 수혜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특히나 이 테슬라 쪽,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 여전히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신고가예요.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 때문에 금융주 또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장 마찬가지로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우선 저항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이번 한 주 동안에 봐야 될 부분들은 288포인트 자리대예요. 288.7포인트, 이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지만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누차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규모가 서서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상당폭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었던 연기금 같은 경우도 다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나마 연기금 쪽에서 좀 코스닥 시장을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다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선물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외국인 쪽에서 계속 해주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쪽과 거래소 시장하고 선물 쪽에 매도가 같이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장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이 부분들 얘기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들에 있어서 좀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일단 이번 주에 임상에 대한 얘기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넥스, 녹십자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제넥신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다른 쪽 섹터에 비해서. 근데 여전히 저점 자리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뭐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21선 구간 쪽에 있어서의 공략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바이엑스 또와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실적이 좀 좋죠.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고 삼성바이오의 축소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2분기 실적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섹터들을 하나 나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소부장 관련주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IT 쪽,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장비와 소재, 부품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이런 섹터들 자체가 향후에는 실적이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축으로 보게 되면 내수 섹터예요. 내수 섹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이에요. 뭐 한샘이라든가 아니면 현대리바트 이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았었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지누스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자재 쪽에 있어서의 흐름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음식료 쪽에 있어서는 CJ제일제당, 그 다음에 오리온,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풀무원 쪽, 이런 쪽도 괜찮고요. 음식료 쪽 섹터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시장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주도 업종군들입니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있죠. 게임 쪽이라든가 컨텐츠 그리고 결제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죠. 대부분 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제 하반기 쪽에 있어서 실적이 좋아질 섹터들 그리고 수혜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5G 이런 쪽에 있어서의 섹터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5G 섹터는 좀 많이 올랐어요. 5G 섹터가 좀 많이 올랐는데 2분기에 있어서의 실적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좀 종목을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하고 IT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많이 올랐어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가는 종목군이 더 가는 그런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IT 쪽 같은 경우도 이 하드웨어 쪽보다는 뭐 소재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시젠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바이오니아가 좀 있어요.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로 진단 키트 쪽에 있어서의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시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게 되면 바이오니아 쪽도 한 번쯤은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좋지는 않은데 기술적인 흐름상에 놓고 봤을 때 한 번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12,000원짜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보게 된다라면 적어도 수익적인 그런 측면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어요. 다른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빠졌어요.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나름 좀 괜찮아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특히나 투신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44,000원대에 좀 매수를 유입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괜찮을 거고요. 그다음에 3분기 때와 4분기 때 실적은 좀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을 좀 대비한 그런 기업들을 좀 본다라면 많이 올라오지 않았던 이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그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오늘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13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오늘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내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된 수혜 종목 찾기에 현재 시장은 분주한 상황인데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1% 강세로 출발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좀 횡보 구간이었는데 오늘 1% 강세 나타내면서 53,3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7% 상승 흐름 나옵니다. 83,4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들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고 5거래일 동안 기관이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도 가네요. 1.5%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30만 3,500원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언택트 업종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종목들이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다시 한번 1% 강세 나타내면서 이제 앞에 3자 보이면서 30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68%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73만 6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ST 큐브사와 위탁 개발 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오늘 함께 빨간불 켜내고 있고 셀트리온이 0.46% 강보합권 32만 6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언택트 업종 강하고 IT 업종도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2% 넘게 상승 나옵니다. 54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 상승 36만 원대까지 올라갔고 삼성 SDI가 2%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39만 8,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가 1,500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 내일 그린 뉴딜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강세 나타내고 언택트 업종까지 오늘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다시 한번 1% 가깝게 반등 나오네요. 99,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은 0.79% 상승 흐름 나옵니다. 17포인트 올려내면서 2167선까지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0.58%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77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젠 3.8% 이상 다시 한번 급등 흐름 나오네요. 17만 9,1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위부터 3위까지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인데 일단 셀트리온 결이 오늘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 0.38%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0.15% 현재 강보합권 현재 14만 4,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좀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1일 이 최다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경신된 상황입니다. WHO 측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일 기준으로는 최다인데 이와 함께 시젠 오늘 4% 가깝게 급등 흐름 봤습니다. 17만 9,1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시젠이 4위권까지 밀렸고요. 5위권에는 알테오젠 현재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HLB와 알테오젠 모두 다 1% 하락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펄어비스 1% 넘게 빠지고 있고 K&W 오늘 1.7% 이상 반등하는 63,300원대. 일단 이 5G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3사의 실적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이와 함께 5G 쪽도 계속해서 투자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W 오늘 63,3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0.6% 상승 흐름 봤습니다. 91,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92,000원대 목전에 두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이 좀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2160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777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부터 시그널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최근 지난주에서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종목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약간 차별화성이 나와주는 흐름 속에서 업종 내에서도 갈 것들만 가주면서 그렇다고 한 업종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화장품이 움직였다가 게임주가 움직였다가 또 제약주가 또 오늘은 또 움직였다가 뭐 통신장비가 움직였다가 과거에서 이제 수남매라는 이름으로 뭐 종목들이 다 움직이거나 아니면 한 업종 섹터가 계속 끌고 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박스권에서 위를 시원하게 뚫어주질 못하고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장에서 돈을 벌기는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전략을 제가 아침 방송에서 계속 실전 매매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이슈가 있는 그리고 강한 종목이라는 건 일단은 거래량이 실려 있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실려 있어야 되고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는 종목들 뭐 거기다가 실적까지도 앞으로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고 길목 지키기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가령 이 녹십차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2번이나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회원들한테도 6월 16일 날에 15만 5,500원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요. 거래가 실려 있죠.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일단은 강하게 이렇게 들어주는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머리를 들어준 이후에서 조정을 받고 완전히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이제 약한 종목이 아니고 이미 벌써 강한 상태에서 고점에 떠 있으면서 거래가 실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을 쫓아가서 지금에서 살 게 아니고 15만 5,500원이면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 이중바닥형의 바닥 권역에 지지할 때, 그러니까 쌀 때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6월 16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이 전일 날도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팔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만약에 전체적인 비중을 100% 갖고 있다면 50%에서 80%를 팔아먹고 나머지 20%나 10% 정도 조금 가져가는 걸 가지고 뭐 30만 원을 노리든 50만 원을 노리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지금은 쫓아갈 게 아니고 미리 길목 지키기, 선점해서 들어갔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지금 시장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수익이 나지 쫓아 들어가서는 지수가 2,300을 돌파하지 않고 2,400도 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쫓아 들어가게 되면 다시 지수가 밀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길목 지키기를 하셔라. 조정시마다 우리가 종목대로 공략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제 시청자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한번 그거까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보혜양조입니다. 자, 보혜양조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매수 공략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쫓아가면 재미가 없고요.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한번 돌아보려고 한번 거래가 한번 실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올라가려고 실린 것보다는요, 이게 이제 그 인맥주로 정치 테마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준 거예요. 근데 들어줬는데 윗꼬리가 굉장히 심하죠. 누군가는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위에서 팔아버린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서는 이 1,000원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래가 지금처럼 없으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는 800원과 1,000원 사이에 싹수권 정도의 흐름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조정을 받으면 분할 저점 매수 하셔가지고 800원 깨지면 손절, 올라오면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뭐 인맥 관련주로 지금 전일날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주류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뭐 최근에 2분기 흑자 전환 얘기가 좀 나온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일본에 대한 그 단사 이익, 그래서 뭐 사케에 따른 매출이 급감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보혜양조 같은 이런 이제 주류 업체들, 우리나라 뭐 과실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복분자라든지, 그래서 국내 이제 소비가 좀 더 그 주류의 소비가 점점점 애국심에 대해서 뭐 늘어나서 실적들은 일단은 받쳐주고 올라오는 부분은 일단은 좋아는 보입니다. 근데 일단 차트적으로 볼 때에서는 1,000원을 넘어가기가 당장은 쉽지 않으니 일단은 매매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종목은요, 랩지노믹스인데요. 자, 랩지노믹스, 자, 진단키트 유럽 인증을 획득을 했죠. 그래서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일 7월 10일 날에 이제 그 뉴스가 이제 35분 안에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이제 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유럽 인증, 그런 거를 이제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전날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와줬는데, 이와 같은 패턴 같은 경우가 이제 약하지 않고 강하게 들어주면서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한번 조정을 받았고 들어줬고 조정을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는 그런 이제 매매 종목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렇게 밀리게 되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23,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시마다 공략을 하시면 되고, 올라올 때 한 3만 원 정도, 요 정도 보고, 그래서 저항을 돌파할 수도 있지만 돌파하기 전에 지수를 볼 때에서는 박스권의 흐름이 워낙 강하니까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하는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이것도 괜찮아 보인다, 매수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파미셀입니다. 자, 줄기세포 관련주 파미셀인데 이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 렘데시비르 주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라는 그 물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보면은 바닥에서 과거 제가 이제 2017년도에서 타방송에 추천했을 때 당시에서는 이제 5,000원도 안 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왔다 해서 나쁜 거는 아니고,
이미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이 세력들이 지지 라인은 한 17,500원 이 정도를 두고 일단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8,000원짜리 손절 라인을 잡고 강한 패턴이니까 이 18,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지금처럼 조정식 매수를 해서 깨지면 손절을 하고 안 깨지면은 매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보면은 기가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의 다시 강세를 보면서 위쪽으로 고점 돌파의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그래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패턴주로는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18,000원 손절을 잡고 공략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 수익률이 도전을 하는 날인데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정리를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LNF가 압도적인 수익률 가져갑니다. 5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이 66% 넘어가고 있는데요. 컴투스는 12%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텔콘 RF제약은 2.5% 이상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계속 차별화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한 종목들보다는 강한 업종, 기대가 되는 업종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게임주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컴투스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NHN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쪽 애들도 잘 꺾이지 않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위쪽 방향으로 치고 올라갈 건데, 그래서 오늘은 썬데이 푸즈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 종목을 드릴 겁니다. 현재 가격 27,100원, 27,000원, 이 내에서 그래서 싸게 사면 26,000원이고요. 비싸게 사면 29,000원인데 굳이 지금 상태에서 비싸게 사실 필요는 없고 27,100원에서 26,000원 사이로 조정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보면은 강하게 들어주고 지금 조정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되지 나중에 뛰어오를 때. 그러니까 녹십자를 설명을 하더라도 바닥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 싸게 공략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뛰어올 때 사게 되면 물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썬데이 토즈도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고 나중에 튀어오를 때 팔아먹을 공략만 잘하는 지금 장에서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비싸게 사줄 필요도 없고 쫓아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를 하고 그래서 약한 종목 말고 강한 종목에서 녹십자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주의 흐름이 지금 세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조정시마다 공략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매수 가격 말씀을 드렸고 목표 가격은 대략 넘어가면은 중장기적으로는 35,000원 일단은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이 좀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현재 강보합권까지 좀 돌아온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시장은 양극화 정세가 계속 진행되면서 미국 시장 테슬라가 보여줬듯이 차세대 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죠. 국내 시장에서도 여전히 꿈 가진 기업들 주도의 언택트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지 못하면은 여간에서 계좌 수익이 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죠. 쉽지만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비중 조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감당할 수준 내에서 현금을 포함해서 갖고 간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흐름은 팬데믹이 어느 날 갑자기 악재로 작용해서 한번 시장에 충격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된다. 그래서 비중 조절로 따라가면은 지금 시장을 굳이 시장을 맞추려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갖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신 세 종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질문 주신 종목이 써니전자예요. 써니전자를 3,950원에 10%를 보유하고 계신데 추가 상승 전망은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취득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죠. 써니전자는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기술적 대응을 말씀드릴 때는 시가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를 지금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호가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올라가려면은 매수 잔량보다는 매도 잔량이 많아야 되고 호가창에서 지금 거래되는 모습이 이거를 계속 한꺼번에 잡아먹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취득가 근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여기서 100원 정도 양보를 해서 3,850원 밑으로 밀리면 손절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써니전자는 단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써니전자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해서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가총액은 1,400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1,400억 정도 되면 보통 정도 되면은 이제 최소한 매출이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매출단이 200억 수준이니까 굉장히 본업 경쟁력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본금이 178억이나 됩니다. 자본금 178억이 되는데 매출이 자본금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럼 투자적 관점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려운 기업이겠죠. 자본 총계도 500억. 그래서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는 어려운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여러 정치인들이 여기에 연루돼서 인맥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계속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 주식 투자는 좀 확실히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들어가야 서로 물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데 써니전자는 정치 테마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시가를 다시 돌파하고 있는데 그냥 3,850원 밑으로 가면 손절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도 4,500억 수준만 잡고 그냥 나오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따라잡기는 합리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인데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가요? 과연 중장기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로메딕이라는 기업은 캡슐 내시경을 하는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680억이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계속성이나 연속성이나 자본 구조를 살펴보면은 자본금이 135억이나 되니까 작은 자본금 사이즈가 아닌데 매출이 캡슐 내시경이면 기본적으로 쓰는 기업인데 9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본업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고 영업이익도 매년 적자가 나고 있고요. 자본 총계가 특히나 163억밖에 안 돼서 자본 잠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업은 통상 조만간 자본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나 이런 거를 할 소지가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또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 종목을 선정하실 때 이렇게 마이너한 기업 그리고 재무적으로 좀 위험한 기업은 선택하지 않는 게 편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던 기업이 있는데 과거에 이런 시세를 이번에 또 반복한다고 누리기보다는 확실한 하나를 얻는 게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인트로메딕은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하기는 딱히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종목이 디지털조선이에요. 디지털조선을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디지털조선도 이제 홍정욱과 정치 테마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는 테마에 맞게 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시가 매수를 노려야 됩니다. 오늘 매수한다면 시가를 뚫었던 이 부분에서 매수는 가능했겠네요. 다만 개인적으로 시세가 지금 제법 올라왔어요. 2,000원에서 3,000원 수준까지 50%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따라잡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정치 테마주는 올라갈 땐 좋은데 이게 엎어지면은 그대로 원위치 되는 속성이 있어서
그 변동성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많이 질문을 주셔서 가급적이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나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종목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신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일단 유비케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매수해도 되나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은 일단 타이밍은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능한데요. 일단 이 종목은 이게 오른 이유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 최근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그 원격 진료 이런 비대면 관련주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나오죠. 그 한국판 뉴딜, 이제 비대면 의료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그 뉴스 전에 이게 아마 이제 뜨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지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요양기관 전문 전자의무기로 EMR 그런 시장 점유율이 한 45% 정도 돼요. 상당히 좀 우량한 그런 회사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차트로 잠깐 이렇게 접근해 보면 그런 이슈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한 어제하고 오늘 급등을 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비대면 관련 쪽에서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지만 접근의 문제예요. 접근의 문제인데 지금은 좀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한 13,000원에서 한 14,000원 부근에 단기 그 저항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종목은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철저히 한 자기 이제 매수가에서 짧게 손절 라인은 한 1%에서 2% 정도 잡고 최대한 지금 말고요. 지금 아침에는 상당히 좀 올랐으니까 한 11시 이후에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 매수를 하셔서 수익이 나시면 13,000원이나 14,000원 부근대에서는 매도를 한번 분할 매도를 해주셔라. 이렇게 단기 짧게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우기술이에요. 일단 이 종목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종목의 이제 매수 시그널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한국판 뉴딜 내일이에요. 내일 그 디지털 뉴딜 관련 수혜주로 이게 아마 내일쯤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슈를 좀 담았어요. 이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빅데이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프라 구축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최근에 그런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그 설비 구축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슈거리가 하나 또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감독원하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이른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예비 허가 사전 신청을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 다우기술은 오른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 종목 한번 차트로 한번 어떤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를 하신다면은 단기 손절 라인 좀 5일선 정도 보이시죠? 23,000원 정도를 단기 손절 라인이나 매수 단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한 23,000원 중반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서 일단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매수를 하셔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24,000원 그 이상까지 상승을 한다면 좀 더 끌고 가셨다가 분할 매도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해요. 그에 따라서 이 종목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엑셈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엑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 이유가 좀 있는데 이 종목은 주로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슈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그 14일날 그 한국판 뉴딜 내일이죠. 내일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런 이슈를 좀 머금고 있고요. 아까 그리고 또 말씀드린 그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이 종목이 같이 그 빅데이터 관련주가 동반 오늘
어느 정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판단이 되어져요. 일단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장기 아니면 단기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추세는 지금 꺾이지 않았어요. 추세적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입 그 시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이 종목은 일단 짧게 이렇게 잡아드린다면 단기적으로 한 3,8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지금 매수 단가는 현재가 부분에서 매수 분할 매수 좀 가능해 보이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이 전고점이 4,200원 정도를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전략하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지금은 단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19 최다 확진자가 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좀 종목들 질문 들어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시그널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보겠습니다. 저 우선 첫 번째는요, 정부의 뉴딜 정책 관련해서 두산 퓨얼셀이에요. 자, 회사 원체 튼튼한 종목이고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이슈몰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 종목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 방송 9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얘기하면서 이제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정말 잘 갑니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늘 그 정책에 대한 포인트 발언이 없고요. 내일이거든요. 그러면 주가 흐름 자체가 내일 시장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거를 오늘 단타 공략 해봐도 괜찮을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따라가는 것은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좀 조정 나온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런 그림 나올 거예요. 급등한 이후에 조정 흐름 나오면서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 종목은 현재는 관망 추세지 무조건 매도 관점이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따라간다.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안정적인 자리 라인을 잡아보자면요. 한 이 정도 라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32,000원 정도 라인에서의 안정적인 조금 그림을 보셔야 되지 급하게는 절대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잔치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 하시고 만약에 급등해도 월요일 오전에 잠깐 나올까 말까 조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천천히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신풍제약 역시 코로나 이슈로 좀 급등을 합니다. 확진자 증가, 큰 폭의 확진자 증가한다는 소식이 또 나와주면서 쉽사리 사그라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렘데시빌이나 국내에서 이제 센트리온에서 개발 중에 있는 신약 같은 경우가 효과를 좀 많이 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긴 한데 한동안은 이 추세가 좀 꺾이지 않다 보니까 오늘 또 주말에 또 많은 확진자 증가 뉴스거리들이 나와주면서 관련주로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종목은 이슈에 따른 급등 포인트가 원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참 어려운데요. 매수가가 53,300원이세요. 53,300원이시고 15%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매수가 들어가신 건가요? 그전에 이런 가격은 아마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3,300원에 15% 보유 중인데 지금 매도해야 할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단기 급등 포인트 노리시고 들어갔는데 사자마자 불안해하신 거 어떡합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사자마자 오늘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도 사실 이렇게 급등주 따라가진 않습니다. 원체 위험해서 대응을 안 하는데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솔직히 저도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오지만 거의 수급적으로 이제 사람의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개개인들마다 큰 여기저기마다 서로 세력이 놓여져서
그 하나의 세력이 주가를 올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큰 뭉텅이 돈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한 팀이라도 빠져나가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흔들리기 때문에 진짜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랬지만 이런 종목들 급등 이후에 포인트를 보자면 윗꼬리 항상 잡히거든요. 오늘의 윗꼬리 모양새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전의 윗꼬리들만큼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확진자가 더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이제 신약이 이상이 끝나고 어떤 신약들 이상 끝나고 주가 포인트 자체가 갑자기 막 밀려버리면 또 어떻게 대응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좀 횡보할 때 잡으셨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오늘 따라 들어가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잘 좀 대응해 주세요. 어떻게 제가 답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밀리게 되면은 오늘 시가 라인이 있잖아요. 얼마냐면요. 51,300원이거든요. 51,300원 라인 이탈할 경우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큰 조정은 아닐지언정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한 이후에 코로나 이슈 이런 포인트들이에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급등한 이후에 빠지면 한 3거래일 정도 막 빠져버리는 이런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계단이 상승이거든요. 올라치고요. 횡보하고 올려치고 횡보하고 올려친 다음에 밑에 조정 나오면서 횡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 적당한 라인 잡으시고 오늘 이제 시가였던 51,300원 라인이 이탈할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해 주시고 만약에 잘 가준다면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다.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시고 손절가 라인만 잘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레몬입니다. 역시나 코로나 이슈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갑니다. 주가도 역시나 좋은 이슈. 그러니까 사실 레몬 같은 경우는 상장하자마자 코로나 수혜를 톡톡히 봤어요. 네, 그러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고 긴 박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자리긴 해요. 근데 오늘 좀 올라치다가 음봉 나오잖아요. 그 좋은 흐름 아니잖아요. 걱정인 것은 이런 그림이에요. 언젠가 4월에 보여줬던 급등했던 날의 흐름들이 윗꼬리들이 나오면서 밀릴 수도 있는 여기도 약간의 그런 포인트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 대응을 한다면 이 자리는 아니에요. 대응하신다면요. 최소한도로 14,000원에서 15,000원 선이에요. 그 포인트에서 매수 대응을 하셔야지 급하게 따라가셨다가는 또 몰릴 수가 있어요. 종목이라는 건 조정 나왔다가거든요.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나 단기 포인트들 이미 금요일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정 부분 터지면서 주가 올려치고 오늘 터지고 있긴 한데 아마 더 나오긴 할 거예요. 금요일보다 더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상승 흐름은 유지하긴 할 건데 매수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조정 이용하셨다가 한 15,000원대 오면은 최소 그때 좀 대응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인데요. 먼저 김선윤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4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니온 5%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S맥은 0.36% 그리고 한국알콜은 11%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목표가를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총 누적 수익률은 1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신 한국알콜 16,000원대가 목표가였는데 벌써 16,000원 넘어섰고 오늘 시장에서도 17,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김선윤 위원님의 코멘트를 듣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매도를 하셨겠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를 지금 시점에서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자, 우선은 한국알콜 정말 좋은 흐름을 이어가서요. 저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급등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익 실현 목표가 터치했기 때문에 정리를 했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10%가 넘습니다. 뭔가 차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정 부탁드리고요. 한국알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좀 가능한 종목이지만
추세상으로는 횡보한 이후에 또 상승 입주고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리는요,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급하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잦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추세에서 보자면 약간의 좀 조정 흐름 나오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나쁘진 않지만 급하게 따라가시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홀딩 하셨다가 더 가져가셔서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만족하셨다면 수익 실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방송에서는 목표가 도달이라서 수익 실현하고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주시는 종목들 대부분 큰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2번 연속 굉장히 좀 좋은 수익도 나고 있고요. 뭐 추천주들 전부 다 급등하는 흐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바닥권에서 대형주를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들이 좀 상당히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좀 기대감 자체가 있는데요. 뭐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가 또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크게 밑으로 뭐 꺼질 가능성보다는 실적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최근에 좀 많이 밀린 모습이에요. 며칠인가 도대체 쫙쫙 밀려주면서 오늘 자리는 만약에 더 하락이 나온다면은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도 상승하듯이 SK 하이닉스도 좋은 흐름 보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제가 83,000원 아래에서 가능한 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88,000원 정도 보시고 단기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고, 손절가는 8만 원을 말씀드릴 테니까 8만 원 라인 이탈할 때는 빠르게 좀 정리하셔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또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23일에 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88,000원대까지 보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